생리통이 유독 심하고 골반 통증이 잦다면 자궁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일 수 있다.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자궁 내막증은 난임감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더러 임신에 성공했더라도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마법에 걸린 날 통증이 심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하는 자궁 내막증에 대해 알아본다. 한 달에 한 번쯤 여성에게 찾아오는 통증이 있죠. 바로 생리통인데 사실 남성으로서는 이 생리통이라는 통증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뭐 여성들은 뭐 누구나 그렇겠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하고 극심한 생리통을 그냥 넘겼다가는 이게 난임이나 불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래요.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자궁이 보내는 적신호, 자궁 내막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파티마 병원 산부인과 박내윤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먼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면은 먼저 오시는 환자분이나 의사 사이에서 명칭상의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자궁을 보시면은 자궁은 먼저 자궁 경부, 그다음에 안에 있는 자궁 내막, 나팔관, 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임신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자궁 내막증이라고 진단을 하면은 환자는 대부분 특히 이제 자궁 내막에서 생기는 질병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증은 이 자궁 내막에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음파나 CT 다른 이제 영상 장비로 보고 자궁 자체가 특별히 두꺼워지는 자궁 비후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궁이 두꺼워진 자궁 비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궁 자체가 병적으로 두꺼워지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하고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자궁각 내 임신을 위한 자궁 내막 조직이 다른 자궁 내막을 벗어나서 다른 조직에 있는 양성 조직을 말합니다. 즉 자궁 내막 샘과 기지를 포함한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각 이외의 부위에 위치하는 양성 질환입니다. 병변에서 월경 주기에 따라서 자궁 내막처럼 자궁 바깥에 있는 조직이라도 그 주기적인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반응과 유착을 남겨서 다양한 임상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일 빈발하는 위치가 난소인데요. 대부분 이제 자궁 내막증을 자궁 내막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난소에 생기는 자궁 내막종을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골반 장기나 복막 그리고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그 빈도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자궁 내막증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자궁 내막증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그 자궁 내막증의 분류는 크게 이제 4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오시고 제일 많이 아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난소 쪽에 생기는 자궁 내막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막에 착상된 자궁 내막증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영상 진단이나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수술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자궁 내막증은 최근 빈도와 그 중증도가 증가하고 있는 신부 침륜성 자궁 내막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 특히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복벽의 자궁 내막증으로서 제일 많이 오시는 경우가 제왕절개 후에 그 제왕절개 자리에 뭔가 만져져서 나타나는 복벽의 자궁 내막증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제일 많이 오시는 이제 난소 쪽에 생기는 자궁 내막종입니다. 난소 낭종 내에 이제 굳은 피처럼 초콜릿 컬러의 액체를 함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난소에 생기는 자궁 내막종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우연히 복벽에 발견됩니다.
복강알을 싸고 있는 복막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초콜릿 색깔의 점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큰 단단하게 만져지는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통증이나 다른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빈도나 중증도가 증가하고 있는 심부침륜성 자궁내막증이 있는데요. 이제 정상적인 골반 장기 구조에서 보면은 주위 장기 유착이나 복막을 침륜하는 그게 전혀 없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 심부침륜성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배 안이 난소나 나팔관이나 자궁이나 그 외 장기가 다 유착이 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궁내막증이 복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전체 결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단하게 돌처럼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그런 걸 유발하게 됩니다. 네, 앞서 과장님께서 심부침륜성 자궁내막증의 경우에 최근 빈도나 중증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주로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부침륜성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자궁내막증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자궁내막증이 표재성 병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건 이제 표재성 병변입니다. 와 심부성 병변으로 둘레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심부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표재성 병변이랑 다르게 진행성 병변으로서 심부 조직으로 특히 다른 조직을 이제 암처럼 침륜하게 됩니다. 이 자궁내막증 병변이 복막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점이나 이제 결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밑으로 복막 밑으로 5mm 이상 침륜되었을 때를 저희가 심부침륜성 자궁내막증으로 정의하게 되는데요. 그 미국 생식의학회 개정 자궁내막증 병기 분류표에서도 그 침륜 정도에 따라서 2배에서 8배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잘 생기는지를 보시면은 먼저 더글라스와라고 있습니다. 더글라스와라고 하는 것은 자궁하고 직장 사이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청골인대라고 해서 자궁 뒤쪽에 이제 직장 양옆으로 해서 이제 받쳐주는 인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다 있는 인대 쪽으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까 난소에서 자궁 내막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골반 측면이나 난소가 붙어 있는 난소 와쪽에서도 그 자궁 내막증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배변통이나 그런 걸 일으킬 수 있는데 직장이나 S자 결장, 이제 장의 제일 마지막 부위입니다. 항문에 바로 연결되는 부위인데요. 자궁 뒤쪽에 있는 이쪽 장에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그 생리 기간에 혈뇨나 아니면은 방광통을 일으킬 수 있는 방광복막이나 방광실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뒤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자궁 쪽에 있는데 자궁 뒤쪽에 장 사이에 있는 이쪽 더글라스와나 아니 앞쪽에 방광 그 외에 이제 배 안에 여러 군데 복막 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자궁하고 방광하고 이제 직장이 있는데 자궁 뒤쪽에 있는 더글라스와 쪽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궁 청골인대라고 그래서 자궁 뒤쪽으로 받쳐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렇게 별로 단단하지는 않는데 자궁 내막증이 침륜된 경우에는 이쪽으로 초콜릿 색깔의 결절이나 아니면은 그 딱딱한 섬유성 조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가 골반 쪽에 붙어 있는 난소나 이쪽 부위 쪽에 있는 복막이나 이 근처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외에 나팔관이나 이따 방광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과장님,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 유부나 뭐 이 나이에 상관없이 산부인과 가는 걸 상당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네. 뭐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이거나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난임이나 또 심하면 불임까지도 이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리통이 아주 심하거나 뭐 생리 기간 중에 배뇨나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 자궁 내막증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심부침륜성 자궁 내막증의 진단은 제일 기본이고 가장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병력 청취입니다. 저희가 영상 진단을 하기 전에
먼저 환자분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환자분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아까 했다시피 월경통이나 뭐 생리통, 아니면은 불임이나 난임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생리 기간이 다가오면은 이 통증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나 아니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 삶의 질이 좀 많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할 때에도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말하는 증상이나 통증 아니면은 생리 그 주기의 변화에 따른 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병력 천치가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의 병력 천치를 보고 이제 통증이 어디 있는지 따라서 이제 초음파는 걸 하게 되는데, 먼저 내진을 해가지고 자궁 뒤쪽에 아까 많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자궁 뒤쪽에 이제 결절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진을 해서 그 결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그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영상 진단법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질식 초음파나 복식부 초음파인데, 이제 질식 초음파로 해서 이제 벽광 안에 있는 결절이나 이제 난소, 낭종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통증 부위나 그런 걸 갖다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초음파상에서 이제 뭐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CT를 찍어서 전신에 혹시 다른 부위에 다른 혹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MRI를 촬영하시면은 자궁 뒤쪽에 있는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복막에 있는 결절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직장이나 S자 결장 그리고 방광 내에 아니면은 그 바깥쪽에 있는 복막 쪽에 있는 침륜 부위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CA-125를 시행해서 이제 자궁 내막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CA-125가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수치를 보고 이제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부침륜성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대장이나 방광 쪽으로 침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나 방광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전에 병력 천치에서 배변통이나 배뇨통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서 그 방광이나 대장 안쪽에 이제 점막 안쪽에 병변이 들어와 있는지 그 따라서 수술 당시에 이제 병변을 어느 정도 절제할 건지 그 절제 범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궁 내막증의 가장 표준 치료 방법은 이제 조직 검사입니다.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검사를 통해서 병변을 찾아서 그 부위를 조직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표준 진단법입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부침륜성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 뒤쪽에 있는 대장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게 대장 내려오는 길 자체가 좁아진다든지 대장을 싸고 있는 복막이나 그런 안쪽에 근육층 부위 쪽 침전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광 쪽으로도 침범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궁 앞쪽에 있는 방광 쪽으로 해가지고 병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근육층까지 뚫고 들어가고 안쪽에 점막층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제 절제해서 이제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콩팥에서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오는 게 요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관을 침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요관을 침범하게 되면은 콩팥이 묻는 수신증이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부위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 한쪽 신장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오게 됩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수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침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관을 직접적으로 침범하진 않더라도 요관을 싸고 있는 복막 쪽으로 결절이나 섬유화를 일으켜서 요관을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수신증이나 다른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서 요관을 충분히 박리하고 요관을 싸고 있는 신부 자궁 내막증을 이제 완벽하게 다 제거하는 것이 수술 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궁 내막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훗날 엄마가 될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저도 그래요. 사실 겁부터 덜컥 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모든 병의 기본은 조기 진단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신부침륜성 자궁내막증의 경우에는 진행성 병변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은 신부침륜성 자궁내막증 가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신 정진을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궁내막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 불임이나 난임,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이제 임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임신을 도움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아기를 다 놓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통증이 있는데 이런 통증을 이제 완화되거나 이제 이런 걸 초점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자궁내막증은 암은 아닌데 암처럼 다른 부위로 전이가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위 장기로 뚫고 들어간다든지 또한 수술을 하더라도 이후에 재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 목표는 자궁내막증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자녀 병변을 제거해서 잔류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궁내막증에 연관된 난소암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명세포암이나 자궁내막향성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자궁내막증과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이 있으면은 좀 이제 수술을 너무 미루기보다는 이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수술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자궁내막증이라도 CT나 MRI 상의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이제 전문의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난소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불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제 저희가 치료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궁내막증과 이제 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내막 조직이 생리 주기에 맞춰서 이제 출혈을 반복하기 때문에 주위 조직의 반응이나 결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팔관이나 난소 쪽 그리고 이제 그 이동 통로 쪽에 섬유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불임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난소 쪽에 생기는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임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요. 자궁내막증 유병률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가임기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오지만은 특히 불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최대한 70%까지 자궁내막증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침륜성 자궁내막증이 이제 불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신부침륜성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 장기로 이제 결절이나 아니면은 섬유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약물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적 절제가 이제 원칙인데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최선의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근치적으로 병변 있는 부위를 최대한 다 제거했을 때 임신율이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약물 치료나 보존적 수술 같은 방법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심할 때는 방광이나 대장과 같은 해당 장기를 절제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자궁내막증의 수술은 아까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난소 쪽에 생긴 자궁내막증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물어보시면은 대부분의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난소 쪽에 있는 혹만 박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한쪽 난소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 많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신부침륜성 자궁내막증이 대두되면서 물론 난소 쪽의 혹도 제거하지만은 그 외에 골반에 있는 다른 장기, 침범된 장기를 같이 절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근치적 수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근치적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존적인 수술, 그러니까 병변이 제일 큰 이제 난소 쪽에 있는 혹만 간단히 제거하는 그런 수술 방법으로는 수술이 이제 불완전하게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근치적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자궁내막증 병변, 그러니까 수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난소 쪽만 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장이나 방광 아니면은 배안을 싸고 있는 복막 전체에 병변이 침륜한 경우나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복막 전체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심되는 부위를 이제 완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소 낭종이나 난소의 심층 부위에 자리 잡은 자궁 내막증 병변의 파열로 인한 혈복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임신 중에서도 파열됐을 경우도 한 번씩 오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난소 낭종, 이제 난소에 자궁 내막종이 있는데 치료 안 하고 이렇게 경과 관찰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병변까지도 같이 다 제거해야지 이제 건치적 수술을 해야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치적 수술이라 그러면은 이제 수술 범위가 이제 좀 다른데요. 이제 보통 이제 난소 낭종이나 그것만 제거하는 경우가 이제 보존적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건치적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자궁하고 직장 사이에 있는 그 더글라스와나 자궁 천골에 있는 결절을 다 박리를 한 다음에 그 부위를 다 제거해야 되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난소를 보존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자궁 내막증이 자궁 쪽으로 침범하는 자궁 성근증이 이제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분만을 다 한 경우에는 이제 자궁 절제술을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이나 방광에 이제 침륜된 경우에는 그 병변만 자른다든지 이제 이게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대장의 일부를 좀 자르는 시술까지도 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요관 쪽에도 침륜하게 되겠는데 이 요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 부위에 이제 박리를 하고 복막에 있는 결절만 제거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요관까지 침범된 경우에는 요관을 일부를 잘라서 다시 재문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자궁 내막증 수술 후에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서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되는데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조직 검사에서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다 하게 되는데 특히 수술적 처치 후에 병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궁 내막증에 복막에 있는 경우에 재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경구역 피임제나 아니면은 디에노게스트 이제 경구약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3회에서 6회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이제 자궁 내막증 최근에 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제 신부 침륜성 자궁 내막증은 양성 종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양성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암과 같이 악성 종양처럼 재발하거나 주위 조직을 침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 침륜성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암 수술에 준하는 조직 박리와 절제를 통한 건치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치적 수술을 통해서 그 주위 장기에 대한 해부학적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수술 후에 생리통이나 골반통 등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신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자궁 내막증 수술을 받았지만은 통증 완화가 없었다면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신부 침륜성 자궁 내막증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으셔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생리통이 심하거나 골반 통증이 지속되거나 혹은 생리 기간 중에 배변이나 배뇨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자궁 내막증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또 부끄럽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의 자궁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야말로 바로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대구 파티마병원 산부인과 박래훈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0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러. 이거 나가라 이거. 못하겠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 못하겠어. 나도 좀 미안하다. 무서워 나 아무렇지도 않구만 어카노. 하나, 둘, 셋, 넷. 앞뒤가 똑같은 우리 자기.